자,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은 CJ 제일제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설명을 안 하셔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요식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얘네가 원래 이제 설탕을 관련으로 인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외식업을 해서 이제 먹거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비비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또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CJ 대한통운 있잖아요. 대한통운 쪽도 같이 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라서 국내에서는 CJ 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입지도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는 그닥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다변 이 CJ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유통, 요식업, 먹거리, 쇼핑 이런 쪽이 지금 중국 쪽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위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들어왔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바일 쪽, 온라인 쪽 해가지고 굉장히 물건을 저가 공세, 최저가라고 하잖아요. 저가 공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쇼핑 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뉴스 보니까 CJ 제일제당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CJ 제일제당 한번 살펴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후에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CJ 제일제당 오늘 갖고 왔는데요. 현재 28만 5,500원.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이 장세가 좀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많이 올라가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주도를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 같지 않죠. 주도주를 매수한다는 게 최근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반도체, AI 관련으로 인해서 일단 반도체라고 해서 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가고 있죠.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일단 현대차, 현대기아차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면 지금 오늘 코스피가 2700을 뚫었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30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남 얘기 같죠.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데 코스피는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편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씁쓸한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CJ 제일제당도 일단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21년이죠. 여기서 이제 49만 8,500원, 대략 이제 한 50만 원이라고 쳐도 되고, 요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주가가 밑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28만 5,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 CJ제일제당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닥자리 대략 한 24만원 정도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24만원 정도의 바닥을 찍었던 시기가 2013년에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무너지던 2000년대 초반 이때 바닥을 한번 찍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위에 27만원짜리 단기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추세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추세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우량주하고 작은 소형주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서 이 추세라는 개념이 한번 추세의 방향을 틀고 주가가 움직인다면 굉장히 그 추세가 오랫동안 장기가 이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잘 파악하고 추세에 따라서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매매 방법이겠죠. 자, 일단 추세를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은 일단 직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단지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점 상단 또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물린 종목이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다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 CJ제일제당이 추세가 깨지진 않았으니까 이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추세를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추세 연결을 하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자, 위와 같은 추세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차트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살펴보시면 주가의 흐름에서 내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을 추세선 하단이라고 하죠.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면 심리적으로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지금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느리지만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 상단을 터치하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이 우량주라는 것이 일단 주가가 무겁잖아요. 시총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주가가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이런 이제 V자의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빨리 탈출할 수 있고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어서 좋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우량주는 V자의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움직임이 좀 느리고 천천히 조금씩 저점이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 기존에 바닥을 찍었던 저점이 27만원 정도 되거든요. 27만 5천원, 28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자,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어요. 얘네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무너졌던 이유가 결국에는 23년에 실적이거든요. 실적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좀 빵빵 올라갈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수급이 붙겠죠. 특히 이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급입니다. 수급. 기관이나 외인들이 붙어야 돼요.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수급이 아주 안 좋죠. 주가가 안 가요.
CJ제일장도 수급을 보시면 수급이 분명 안 좋을 거라고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CJ제일장 기관에서 너무 연일 매도를 좀 하고 있네요. 이 연기금이 문제예요, 연기금. 보시면 기관에서 지금 2월 16일이죠. 2월 16일. 지금 3월 14일이니까 거좀 한 달간을 계속 팔고 있어요. 얘네가 계속 파니까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은 좀 사고 있다는 거. 이 외국인의 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얘가 좀 반등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기관이 언제 전환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아마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되는 부분들을 얘네가 이제 냄새를 맡으면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PBR이라고 하잖아요. 자산가치보다 이제 1배 이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밸류에이션에 대한 종목 매수에 대한 무슨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는가 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이런 세력들이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도 소외를 받는 종목들한테는 돈이 조금 안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실적을 한번 찾아봤는데, 얘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보시면 이제 대한통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이제 나눠서 하는데, 일단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579억 원, 당기순이익이 969억 원으로 실적 자체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4분기 실적에는 좀 증가를 했어요. 2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2023년 연간 실적이 마이너스 35%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에는 CJ제일제당이 실적에 대한 딜레마에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이지 않았나. 자, 연간 실적으로 보면 얘네는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긴 해요. 뭐 워낙 쌓아놓은 인프라도 많고 자체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보면 매년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장사를 잘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2022년까지는 계속 순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얘네가 좀 아쉬운 게 제조업이잖아요.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 영업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박리담회 형식으로 물품과 매출액이 늘어나야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의 원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시면 2023년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어쨌든 이제 2023년 실적은 지나갔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24년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얘네가 실적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4분기의 실적이 돌아섰기 때문에 2024년에는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통운 포함을 하더라도 영업이익도 22% 감소, 4분기 실적은 24% 증가 이렇게 나와서 24년 1분기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도 찾아보니까 얘네가 뭐 그렇게 썩 나쁜 뉴스를 나오진 않더라고요. 일단 제약 헬스케어로 조금 수익성을 더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회사 쪽의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얘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서 이제 자사물보다 싸게 판다고 하죠. 어쨌든 매출액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다양한 플랫폼 쪽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1분기에는 호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즉 이제 이런 실적이나 회사에 대한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CJ 대한통운을 대응을 하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보시죠.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고 24년에 들어와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들어간다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이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갔다면 직전에 지지라인이었던 자 여기 21만 8천원 뭐 22만원짜리까지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직전에 지지라인까지 내려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추세를 깰 것인가 깨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죠.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박스권 하단은 대략 한 21만 8천원인데 뭐 버퍼를 좀 둬서 22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저점을 생각하실 때 약간의 유동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너무 딱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체크를 하지 마시고 21만 8천원이다. 그럼 22만원, 22만 1천원 이렇게까지 유동을 조금 발휘하시면 좋고요. 대략 바닥으로 보이는 자리가 CJ 제일제당은 22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 종목은 바닥이 22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 반등을 올라갈 때 천장자리 자 천장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점에만 가면 매도가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보시면 36만원 이 자리가 천장 자리입니다. 과거에도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요. 여기는 주가를 한번 뚫어줬었는데 결국엔 여기서 매물대를 많이 쌓으면서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무너졌죠. 결국 여기 36만원짜리가 CJ 제일제당한테는 천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 장기적인 내가 목표가를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36만원을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에서는 일봉에서 본 것처럼 추세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추세선 하단 직전에 최저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추세선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 네,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았고 이 추세를 타고선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봉상에서 봤을 때의 추세선을 보시면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자리 아까 월봉에서 봤던 36만원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6만원 그리고 이 밑에 자리 줄을 그어보면
대략 한 27만원 정도 나오네요. 27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무너지면 아마도 이제 27만원짜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만원을 사수하지 못하고 밑으로 깨진다.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수급이 떨어지면서 깨진다라고 하면 22만원까지 갈 수 있고요. 아마 이런 케이스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조금 주더라도 27만원 정도까지 주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700을 뚫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간다라고 하고,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3000포인트를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27만원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30만원 위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봉 차트로 가볼게요. 자, CJ제일제당을 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매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신규로 진입하느냐, 물려서 내가 물타기를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신규로 진입할 때, 그리고 내가 이미 물려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을 때, 물론 지금 수익이 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나면서 쭉 가시면 되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을 보겠지만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겠죠.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것일 거고요. CJ제일제당을 이제 내가 물타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대응을 해보면 일단 물타기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에서 사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추세 하단에서 사가지고 평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고점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보이는 자리 직전 저점, 자, 직전 저점이 대략 한 2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8만원 자리를 1차 매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뻗진다고 하면은 추세 하단, 그래서 27만원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신규로 들어가셔서 내가 리스크를 짧게 가져간다라고 해서 손절을 고려하신다면 27만원을 이탈하면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25만원 밑에서 잡는 것이 좋죠. 하지만 내가 물타기를 하고 손절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여기 직전 저점, 최저점이잖아요.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25만원 밑에 물타기 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몰빵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고 내려갔을 때에 예비할 수 있는 물타기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돈을 조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미 실적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여기 지금 이제 27만원 요 구간이 아마도 지지를 받으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보이면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 36만원짜리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28만원에 1차, 27만원 초반에 2차 매수해서 자 2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내 종목에 물려있다. 물리신 분들은 28만원에서 물타기 하시면 안되고요. 여기 27만원 초반
지지선 하단이죠. 네, 여기서 물타기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고 대략적으로 평단을 한 28만원대까지 낮춰야 돼요. 28만원대까지는 평단을 낮춰야 주가 반등이 나오면 빨리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단이 28만원보다 높다 그러면 27만원 요 밑에서 매수해서 평단을 최대한 28만원까지 낮춰서 물타기 이후에 반등 나올 때 탈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이 분 차트에서도 내가 매수 타점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분 차트를 그려보면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26만 9천원으로 보이네요. 이 종목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 물론 이제 급하게 매수할 건 없으니까 저는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싸게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자리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고 싶은 가격은 26만 9천원이고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 자, 저는 크게 많은 금액을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한 30만원 정도까지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대략 한 11% 기대 수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도 구간은 30만원, 매수 구간은 26만 9천원. 저는 신규로 들어간다면 자, 요렇게 한번 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회사가 좋은 회사고 또 CJ그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인 추세도 보면 저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가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저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딱 그려놓고 이 추세 박스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이런 파동을 살펴서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추세를 따른 추세 매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